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X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데 뭐 10쪽짜리 2장이다 뭐 이렇게 장성철 그 시사평론가가 뭐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 방어가 어려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철 씨는 자기가 봤다고 주장을 하고, 근데 그것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는 채 자기 스스로 그냥 뭐 방어가 어렵겠다? 글쎄요, 뭐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방어가 어려운지 아닌지는 까봐야 합니다. 까보고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죠. 다른 사람이 뭐 거기에 팩트로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뭐 여기 뭐 장모 뭐 누구 뭐 판결문 같은 데에도 상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제3자가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니까 파일이죠. 그런데 자, 한쪽에서 윤석열 파일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뭐 이쪽 여권에서야 당연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뭐 단연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문제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경선 연기론입니다. 자, 대선 내년 3월 9일입니다. 사실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서 본다면 그 뭐 그렇게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정대로 9월 10일이 D-180일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8월 말쯤에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건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 이재명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11월 초까지 뽑기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2달 먼저 뽑아놔서 그 검증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뭐 검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야당의 공격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해가면서 그걸 맞추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좀 생긴 뒤에 제대로 된 경선을 치르자. 그게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협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가는 분위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파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했던 발언 때문에 또다시 발목을 잡힐 그런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지사는 지금 경선 연기는 무슨 가짜 약장수가 약을 팔던 시대에 지났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선 연기에 대해서 미룰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더군요. 원칙을 무시하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경선을 연기하자고 생떼를 쓰는 모습이야말로 철면피다. 거의 뭐 막가자는 식의 그 역공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 만약에 경선 연기를 확정할 땐 파국이다. 이렇게까지 박성준 의원이 얘기를 했더군요. 박성준 의원은 친 이재명계 의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 이재명계에서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바로 이재명 파일, 이재명의 어록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친문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바로 그 대선 경선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시 경선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헌상 미룰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당시 경선 연기의 선봉장이었던 이 지사가 지금은 방어하는 형국이다.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런 이 지사의 글을 공유하면서 당시 이 지사는 경선 시기 조정 등 경선을 역동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 말처럼 경선은 역동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너 2017년에는 경선 연기해야 역동적이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지금은 왜 경선을 제 시간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당원 당규에 보면요. 당무위원회 의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17년
바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 조항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반 이재명계가 주장하는 근거가 그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만 2017년이냐 2021년이냐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17년은요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뭐 연기하자, 물론 연기하자는 논의는 그 훨씬 전에 있었지만 실제 경선이 언제 치러졌느냐?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5월 초에. 그런데 실제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것은 4월 3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선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지금은 8개월하고 며칠 남았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선 연기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그래서 아니 저는 누구를 뭐 경선 연기가 옳다 뭐 아니면 경선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논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에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아주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는 안 된다. 연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 핵장수들이 약을 팔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적어도 본인의 논리적 모순, 함정에 빠져 있다. 그걸 지금 친문 신동근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역시 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의 정운현 전 공보실장 지금 공보단장이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유리할 때는 원칙 고수고 불리할 때는 원칙 변경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2017년과 2021년은 불과 4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쪽과 경선을 연기하면 안 된다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공격에서 방어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선 연기와 경선 예정대로라는 거에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뭐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 또는 뭐 원칙을 고수하겠다 그러면 뭐 고수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바 아닙니다. 그건 민주당 당내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때는 연기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연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정 변경의 설명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는지 왜 그때는 가짜 약장 본인 표현대로 가짜 약장수처럼 그런 걸 주장하다가 그러면 이제 4년 만에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왜 그 주장을 거두고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을 펴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바로 친문들과 아니면 경선 경쟁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달라졌느냐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경선 연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경선 연기 문제는 의원총회의 토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 66명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의원총회를 열자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도 당원당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열겠다 이러면 당원당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단 열었는데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겠죠. 연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마 뭐 표결은 송영길 대표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그걸 표결 안 하고 100일 방법이 있을까요? 66명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중립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경선 예정대로라는 안과 경선 연기론 안을 두 개를 놓고 표결에 붙일 가능성까지도 있다. 당이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66명을 제외한 그럼 나머지 한 110몇 명. 이 사람은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예정대로 경선을 과연
지지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상당수는 기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을 것인지, 어느 표가 많을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될 수 있는 한 여기서 표결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장기 필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원래는 지난주에 대선 기획단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주 화요일인데 오늘이 여기에서도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66명의 반 이재명계 의원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아마도 이거는 당원 당규에 보면 당무위원회 의결로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선 연기론이 의총으로 옮겨붙었고 의총이 또 당무위원회 개최 논란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의총도 또 반쪽이 되고 당무위원회도 또다시 반쪽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고 결국은 자 이뿐이 아니고 도덕성 문제를 지금 반 이재명계에서는 또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요새 방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나와서 도덕성에 관한 한 내가 상위 1%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약장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발언을 겨냥해서 정치인의 말의 품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 뭐 철면피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뭐 저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도덕성에 있어서 상위 1%인지 아닌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의원 시절에 백봉신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봉신사상에 아마 최다 수상자일 겁니다. 그거는 주로 정치부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그 상을 받은 기록은 그건 뭐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지만 여하튼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신사로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지금 도덕성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왜 그러냐? 잘 아시지만 이재명 파일에는 지금 있는 뭐 경선 연기 주장 2017년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거는 역시 형수 쌍욕이죠. 이거는 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반박을 못합니다.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쌍욕, 형수한테 쌍욕하는 것이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반박을 못합니다. 이거와 같이 명확한, 아니 윤석열 파일은 지금 제대로 본 사람도 없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장성철인가 뭐 그 사람이 뭐 어쩌고 뭐 방언 어렵겠다는 그 사람 개인의 판단밖에 없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일에는 이렇게 녹취록이 달려 있습니다. 녹음이. 거기다가 2017년 이 발언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팩트죠. 다릅니다. 이재명 파일과 윤석열 파일은. 그것만 있습니까? 김부선 씨라는 뭐 증인인지 아니면 뭐 거짓 증언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스캔들 의혹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스캔들 의혹을 김영환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선 때 꺼내고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뒤집었죠. 그러면서 아니 그런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 의혹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거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너무나 명백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친형 강제 입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거는 의혹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만 봐도 벌써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일에는 5개가 있고 그중에 3개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오히려 파괴력은 이런 것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결국은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 사이에 도덕성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계속 도덕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물론 2007년에 그 한나라당의 경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경선 후보가 치열하게 내부 검증 절차를 거친 적이 있었죠. 이것처럼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치열하긴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내년에 정권 재창출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반대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더 많고 더 지지율이 높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상당 부분은 이재명 파일은 근거가 있다. 근거가 지금 딱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파괴력이 더 클지 모른다. 경선에서 물론이고 당장 이재명 지사 곤란해졌습니다. 왜 2017년과 지금 말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선에 올라가면 바로 이 형수 쌍욕 등등 이런 정도의 쌍욕을 한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